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4월 6일날 발표를 했고 4월 7일날 국토교통부에서 브리핑을 한 조간 브리핑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는 날짜가 조금 늦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익한 내용을 갖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후에 같이 이 보도자료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를 할 건데요. 최근에 더더욱 불거진 사건들이죠. 전세사기인데요. 전세사기가 악의로 고의성을 가지고 사기를 칠 수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전세가율이 매우 높은, 전세가율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매매가가 있으면 전세가가 있을 거잖아요.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해서 몇 %가 되느냐, 그걸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전세가율이 50%다라고 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50%니까 전세가율이 50%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게 특징이죠. 최대 90%가 넘는 전세가율을 갖고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매매가가 2억인데 전세가가 1억 8천이에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90%죠. 심지어 이걸 넘는 역전세가 나기도 하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거죠. 임대인의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모두 다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을 하죠. 자,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집들은 최근에 공시지가도 다 빠졌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집값들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 거래 절벽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집들은 위험하고 또 만기가 도래하는 집들이 이렇게 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임대인이 전세 사기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로 체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연체가 되고 이행이 지체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지인들이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하나 둘 자문도 주고 조언도 해주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시점에 그중에 한 집이 제 친구의 집인데 몇 가지 트랙을 설명을 해서 다행히 오늘 다음 세입자분이 들어오게 됐어요. 물론 다음 세입자분에게 바통 터치한다는 개념보다는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금액을 절사를 해서 서로가 다 좋은 조건으로 취합을 해서 계약을 하게 해주었고요. 제가 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그 지역에 아는 부동산이 있어서 제가 그쪽에도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잘 계약이 마무리돼서 친구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경우들 뿐만 아니라 갖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사연들로 지금 많은 분들이 내용 증명을 보낸다, 혹은 주인과 소송을 간다, 임차권 등기를 한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계약해드린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경우들은 잘 없어서 저도 도의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쓰이겠죠. 그렇게 되면. 자, 서두가 길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같이 보면서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서두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역전세가 나거나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대처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부득이하게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근에 낙찰 비율도 적고 또 유찰률이 높기 때문에 집값이 쭉쭉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입자가 전세가율이 높은 집에 들어갈 경우에는 보증금보다도 아래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경매에 붙여졌을 경우. 그럴 때 임차인들은 본인들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원하지 않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집을 임차인들이 경매로 낙찰받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좋은 내용을 갖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화면 보면서 같이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이시죠? 자료 잘 보이시죠? 지금 제가 보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왔는데요. 형광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텍스트 강조를 같이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시점이 이제 4월 6일 이렇게 7일 조간 이렇게 나와 있죠.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4월 7일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세집을 낙찰받은 경우 아까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도 했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 방향을 마련해 왔다라고 하면서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이고,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자, 울며 겨자 먹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이 낙찰을 받을 때 본인의 의사도 상관없는데 유주택자가 돼버리잖아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주택자로 해준다는 얘기인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입니다. 공급 면적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실제 내부의 전용 면적 기준이다라는 거고 85제곱미터 이하면 아파트 30평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한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있는 이런 집들 있죠. 베란다 있고 이런 집들이 85제곱미터 이하 국민평형이라고 하고 이런 평수 이하면 되고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지방은 1.5억 이하면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임을 알아두셔야 돼요. 공시가격은 여러분들 국토교통부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곳에서 알 수 있죠.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은 서울 수도권에 웬만한 빌라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도 1.5억 원이면은 높은 금액의 고가주택 빌라가 아니면은 공시가격은 이 정도 안에 웬만큼은 들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되죠. 이런 분들은 이제 가점을 받을 수가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는데 개정이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시행 전에 지금 이제 최근에 이런 분들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소급해서 해준다는 얘기죠.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얘기고요. 적용 예시를 한번 볼까요? 낙찰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무주택 5년이었는데 무주택자가 5년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분이 낙찰주택을 3년을 보유했어요. 청약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예시인데 무주택자로 인정이 돼서 총 낙찰주택을 보유한 기간까지 소급해서 8년 동안 무주택으로 인정해준다라는 거고요. 처분한 경우 한번 볼까요? 무주택 5년에 낙찰주택 3년을 보유하고 처분한다 이러면 거기다가 무주택을 또 2년을 유지했다 이러면 총 무주택 인정 기간이 5년, 3년, 2년 다 더해서 10년으로 소급해준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 얘기한 내용처럼 소급해준다는 내용이 주된 안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주택 인정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고 위에 조건만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 서류, 낙찰 허가 결정 통지서, 매각 결정 통지 서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후에 사업주체에 제출하면은 무주택자로 인정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청약할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라는 데에서 정보마당에 법령정보, 입법예고, 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의견이 있는 분들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요약하는 내용인데요. 위 내용을 한번 요약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내용과 똑같죠? 낙찰주택 처분 여부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는 게 중요하고 공시가격이다 라는 거 다시 알아두시고요. 면적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가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라는 이야기도 보시면 되고 시행 전 적용 범위 규칙 시행 이전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모두 인정한다 라는 내용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당 상황이 조금이라도 충족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꼭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4월 초에서 4월 중순쯤에 입법 예고가 되고 그 다음에 법제 심사가 4월 말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포 시행을 하면 5월 초부터 공포 시행이 되니까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으셨던 분들 혹은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열람하셔서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내용을 다 낱낱이 읽어드리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부득이하게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 더 많아지겠죠.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꼭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매를 하시게 될 경우 제반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이후에 청약하심에 불이익이 없으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진심으로 임대인들도 임차인들도 모든 상황들이 잘 해결되어 모두가 웃는 얼굴로 해피엔딩을 맞이했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개별 상황들이 다 가지각색으로 다양하니까 획일화해서 정형화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같은 말도 와다르고 어다르잖아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물론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논리정연하게 사실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섭게 이야기를 하면 그 논리가 맞으면 상대방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말싸움도 많이 해봤지만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논리와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말싸움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고요. 아시죠? 삼류는 허리에 손 얹고
욕부터 하거나 큰 소리 치는 분들이 3류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나중에 후회할 일밖에 안 남아요. 10중 8구는 화내면 후회합니다. 여러분도 이거 명심하시고 개별적인 상황들 있으신 분들은 잘 해결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유익한 정보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